밤에 한두 번, 아니 3번씩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간신히 깊은 잠에 들려 할 때마다 몸이 갑자기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끊어진 잠을 당연하게 여기며 체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 밤에 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비밀스러운 신호와도 같습니다. 그 도움은 약이나 어려운 식단 제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주 단순한 식탁 위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 의사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밤을 방해받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과일이 마법처럼 당신의 방광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그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매일 밤 당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밤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적, 야간뇨입니다. 야간뇨는 밤에 한 번 이상 일어나서 소변을 보려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흔한 일이지만 결코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국제요실금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노인 중 60%가 야간뇨를 겪고 있으며 그중 70% 이상이 서너 시간 이상 연속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또는 추워서 그렇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동시에 더 희망적입니다. 당신이 잠든 동안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낮 동안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걷고 자세를 바꾸고 말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몸의 수분 균형이 잘 잡힙니다. 하지만 누워서 잠이 들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복부의 압력도 변하며 신장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만약 당신의 방광이 예민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전립선 비대나 골반적인 약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밤에 수분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이 당신의 방광을 활성화시키거나 진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98세의 박태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달째 밤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로 저를 찾아오셨죠. 제가 처방전을 내주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4가지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시고 뭘 드십니까? 밤 이후에 뭘 드셨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뭔가를 바꿔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체념하셨나요? 그의 대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빵에 잼을 발라 먹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배고프면 젤리를 조금 먹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엔 가볍고 건강한 식단 같지만 의학적으로는 잼의 높은 혈당 지수, 이뇨 작용을 하는 카페인이 든 차,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이 든 빵, 마지막으로 설탕과 첨가물이 가득한 젤리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비뇨기계에 소리 없는 경보를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보는 매일 밤 그를 잠에서 깨웠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엔 순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반응하고 필요 없는 것을 배출하려 합니다. 그러면 방광이 활성화되고 우리는 잠에서 깨고 다음날 피곤해집니다. 다시 좋지 않은 식사를 하고 이 악순환은 반복됩니다. 만약 이 습관이 일주일에 6일씩 2년 동안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신경계가 망가지고 호르몬 체계가 바뀌며 기억력과 기분이 모두 나빠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어난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해결책이 물을 완전히 끊거나 다리를 꼬고 자거나 소변을 참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해결책은 당신이 잠들기 전에 몸이 받아들이는 것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일이 당신의 방광을 진정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수분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낮으며
부드러운 항염증 성분을 가진 과일 말이죠. 이 과일들은 신장을 깨끗이 하고 방광을 진정시키고 요로 감염을 줄이며 게다가 잠까지 더 잘 자도록 도와줍니다. 조절된 양으로 저녁 식사에 이 과일들을 포함시켜 6시간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생화학적인 진실입니다. 당신의 방광은 더 이상 당신의 밤을 깨우는 알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대는 더 이상 전쟁터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밤 3시에 잠에서 깨셨다가 다시 눈을 감고 겨우 잠들 무렵 또다시 화장실을 가야만 하는 그 기분, 정말 좌절스럽고 점점 더 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단지 수면 방해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절망감입니다. 비뇨기과 의사로서 저는 장담합니다.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평화로운 수면은 행운에 달린 문제도 아니고 약에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대부분의 경우 열쇠는 더 많은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단순한 것을 관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저녁 식단 말입니다. 당신의 식습관이 밤의 방광을 과민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건강하거나 무해해 보이는 많은 음식들이 사실은 진짜 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마도 무심코 먹고 있는 음식들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밤에 마시는 차입니다. 많은 환자들, 특히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소다나 주스는 마시지 않고 대신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차를 마신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카모마일, 레몬차, 발레리안 차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모든 차가 방광에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미량의 카페인을 포함하고 또 다른 것들은 미묘하게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방광은 계속 소변을 보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당신은 결국 잠에서 깹니다. 게다가 잠들기 직전인 밤 9시나 10시쯤에 이 차를 마신다면 당신이 깊은 잠에 들려고 할 때 그 액체가 방광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여서 긴급성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빠르게 흡수되는 설탕이 든 과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건강을 위해 무거운 디저트를 피하고 대신 밤에 바나나, 망고, 포도 같은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실수입니다. 이 과일들은 자연적이지만 빠르게 흡수되는 과당과 포도당을 상당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급등을 일으키고 그 후에 갈증과 함께 소변을 보려는 긴급성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몸은 그 설탕을 보상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사용하려 하고 있는 신장과 방광에 과부하를 줍니다. 결과는 더 많은 야간 화장실 방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일은 좋지만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잠들기 전 디저트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뜨거운 국물과 스프입니다. 우리는 지방을 뺀 맑은 국이나 가벼운 스프가 소화를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밤에는 반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해 보이는 국이라도 전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소화를 더디게 만들고 과도한 수분량은 당신이 깊은 잠에 들 때까지 몸속에 축적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그 수분을 빼내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밤의 방광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짠해지기를 원하지 않고 휴식을 원합니다. 네 번째는 밤에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입니다.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몸을 이완시킨다고 믿는 음식을 섭취하지만 사실은 장을 팽창시키거나 활성화시켜 간접적으로 방광을 압박합니다. 예를 들어 다크 초콜릿, 설탕이 든 우유나 코코아, 단빵, 부드러운 파스타, 설탕이 든 요구르트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소화를 자극하고 가스나 복부 팽만을 증가시킵니다. 당신이 누워있을 때 장 바로 아래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방광입니다. 부풀어 오른 장이 방광을 압박하고 자극하여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에 가스가 차면서 동시에 소변이 마려운 긴급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숨어있는 나쁜 지방입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식사도 소화가 어려운 지방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비찜, 소시지 같은 무거운 육류나 냉장고에서 사흘 이상 보관된 가공식품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밤의 간과 신장의 기능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몸을 내부적으로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몸이 내부적으로 경계 상태가 되면 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잠에서 깹니다. 이제 가장 흔한 실수를 알았으니 체념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당신의 밤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전에 차를 마셨나? 저녁 식사에 단 과일이나 유제품이 있었나? 소금을 많이 썼나? 밤 9시 이후에 물을 마셨나? 소화가 더뎠나? 만약 이 중 3가지 이상이 예라고 답했다면 이제 당신이 매일 밤 2번 이상 잠에서 깨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있듯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방광을 진정시키는 과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법이 아니라 건강한 수분, 부드러운 항산화제,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시작한 특정 성분들로 작용합니다. 오늘 저는 밤에 화장실에 가느라 2시간마다 깨지 않고 숙면을 취하기 위해 제가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추천하는 3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과일들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맛있고 신선하며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정화 및 진정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과일들을 언제 어떤 형태로 무엇과 함께 먹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침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밤새도록 잠을 푹 자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잠이 깬다면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그것은 지치고 에너지를 빼앗고 평화를 앗아가며 조금씩 당신의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지금까지 밤에 피해야 할 모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같은 비뇨기과 의사들이 실제 효과를 보고 추천하기 시작한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행하는 주스나 마법의 처방이 아니라 전통과 영양 그리고 임상적 증거가 결합된 것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배는 많은 영양사와 비뇨기과 의사들이 가장 방광 친화적인 과일 중 하나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배는 혈당 지수가 낮고 자연 수분과 칼륨이 풍부하며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약간의 이뇨작용을 합니다. 또한 소화에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의 일부로 또는 이른 저녁 디저트로 반쪽짜리 배를 먹으면 체내에 축적된 수분을 부드럽게 배출하고 비뇨기계를 점진적으로 이완시켜 밤 동안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는 커피나 산성과일처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혈당을 흔들지 않으며 칼로리 부담이 적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일부 과민성 방광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배와 같은 과일이 긴급성을 유발하지 않고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경고 없이 도와준다는 뜻이죠. 잠들기 1시간 전쯤에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배 반쪽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금이나 매운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단순히 설탕이 든 물이 아닙니다. 적당한 양을 먹을 때 수박은 신장의 부드러운 여과기 역할을 하여 방광의 부담을 줄이고 자극 없이 깨끗한 소변 흐름을 촉진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일반 물보다 더 잘 흡수되는 구조화된 물,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항산화제인 리코펜, 그리고 천연 방광 이완제인 시트룰린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하여 요로를 부드럽게 진정시키고 신장순환을 개선하며 적당히 먹을 때 편안한 수면을 돕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 11시에 수박 한 접시를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과도한 양으로 방광을 활성화시키는 실수입니다. 대신 저녁 식사나 오후 6시 30분경에 작은 조각 100g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부하 없이 수박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크랜베리입니다. 이 과일은 요로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크랜베리는 노인들의 재발성 요로, 감염 예방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진 유일한 과일입니다.
크랜베리의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니딘은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고 항산화제 및 소변 pH 조절제 역할을 합니다. 밤에 방광의 염증과 불균형한 세균총을 줄여주면 긴급성이 줄어들고 과민성이 감소하며 자주 비워야 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용법은 무설탕 건조 크랜베리 1스푼 또는 순수 크랜베리 주스 50ml를 물에 희석하여 오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마시는 것입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할까요? 매일 밤 모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번갈아 가며 시도하고 측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첫째 주에는 월, 수, 금요일에는 배를, 화, 목요일에는 수박을, 토, 일요일에는 크랜베리를 드세요. 그리고 매일 밤 몇 번이나 깼는지, 긴급성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습관 때문이었는지, 더 깊이 잤는지, 아침에 피곤했는지 혹은 활력이 넘쳤는지 기록하세요. 이 작은 일기가 당신이 어떤 의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패턴을 스스로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식습관은 마법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내부적으로 진정시키고 완전한 휴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24시간 안에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첫 주부터